안녕하세요. 에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챌린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영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가정과 복지관에서의 연계가 A씨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용자 소개를 시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인터뷰, 진행 과정, 추후 진행 방향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자 소개입니다. A씨는 23세 남성으로 자폐성 장애와 뇌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복지관까지의 거리는 40분 정도이며 A씨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도전행동 중 개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이동 거부, 자해, 침 뱉기, 귀 막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동 거부라는 도전행동에 중점을 두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작년 여름 폭염인 날씨 속에서 복지관에 들어오지 않고 복지관 인근에서 오랫동안 이동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어 경기를 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챌린지 사업을 이용하기 전에는 한 달 평균 1, 2회 정도 발생하였으나 챌린지 사업을 시작한 직후에는 한 달 평균 4회 이상 경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자가 더위를 피해 복지관으로 들어옴으로써 체력을 비축하고 경기 횟수를 줄이며 더 나아가서 챌린지실에서 활동하기 위해 이동 거부를 개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복지관에서의 이동 거부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는 챌린지실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담당자가 지정해준 장소로 이동하면 이동 거부의 종료로 보았으며 이동 거부 시간은 최대 6시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이동 거부 시간을 평균 내었을 때 7월에는 하루 평균 65분, 8월에는 108분 정도의 이동 거부가 관찰되었습니다. 이후 9월에 ABA 교육에서 자문을 받은 이동 토크판을 활용하여 이동 거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동 토큰판은 처음엔 자리에 앉아서 이용자에게 쿠폰을 한 개씩 주고 3개를 붙인 후에 이용자가 좋아하는 프링글스 과자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된 후에는 짧은 거리의 시작, 중간, 도착 지점을 정하여 쿠폰을 모으는 것을 연습하였고 이후에는 이용자가 다니는 이동 경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지원을 지속할수록 이용자의 이동 거부 행동이 줄어들어 현재는 하루 평균 20분을 넘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봤듯이 복지관에서는 이동 거부라는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귀가 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챌린지 사업을 이용하고 난 후에 이용자의 변화에 대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보호자 및 활동 지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호자의 이야기부터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챌린지 2차죠. 2차 이용하는 김성현, 발달장애 친구고요. 23살이고 저는 엄마, 여기는 성현이 아빠입니다. 제가 챌린지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는 아무래도 너무 이제 성현이가 그냥 개인적인 그런 여가 활동만 하다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챌린지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 접했을 때 너무 기대가 됐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월, 화, 목, 금 가니까 중간에 한 번 쉬어주고 이런 시스템 자체도 성현이한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교사 구성인데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슈퍼바이저한테 가셔서 교육도 받고 거기에서 또 사례 관리도 받고 오셔서 또 우리 아이한테 적응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되게 안심이 되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부모 교육 참석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저희도 같이 배워서 아이들한테도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어쨌든 챌린지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편안했고 기대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이용하기 전과 이용하기 후에 그런 도전 행동의 변화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이제 남편은 뭐가 그렇게 많이 변화됐나? 이런 생각도 했고, 이제 저는 엄마고 남편은 이제 남자면서 아빠니까 조금 보는 시야의 차이는 있긴 한데,
저는 이제 10개 중에 도전 행동이 10번 했으면 8번, 7번, 9번으로 줄어도 그게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현이 같은 경우는 일단 도전 행동은 성현이가 워낙 이제 도전 행동이라 하면 고집 피우기, 가만히 서 있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욕구가 이렇게 실현이 안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자리에 나무처럼 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은 도전 행동이라 하면 차에서 주로 이제 잘 안 걸으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잘 안 거리고 이동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콜택시 탔을 때 너무너무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우처 택시도 이제 하기가 어려워갖고 그 바우처 택시도 이렇게 아직 신청만 해놓고 한 번도 이용은 안 했는데 성현이가 콜택시 타면서 그렇게 이제 지연되는 시간이 많아서 기사님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활동보조쌤도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제 성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티면 되는데 옆에 있는 보호자들은 조바심도 나고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지연 시간이 감소도 됐고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콜택시 탔을 때 이제 좀 더 이제 내리는 시간이 승하차시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됐어요. 그래서 지연 행동이 거기에서 제가 눈으로 보는 거는 그게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복지관 왔을 때도 이제 선생님한테 계속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실 때 그 시간이 좀 줄었다. 그래서 버티기가 어쨌든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수치로 한다면 제가 도구로 측정은 안 해봤지만 버티기가 10이었다 그러면은 한 7? 그만큼은 7까지는 내려온 것 같다는 생각? 이제 앞으로 점점점 더 많이 내려오겠지만 어쨌든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도전 행동이라 그러면 이제 창밖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집에 와서 창밖으로 이렇게 뭔가를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챌린지 다니면서 이제 그거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칫솔도 밖으로 던지고 뭐 휴지, 과자 봉지 뭐 여러 가지 많이 던졌는데 침 뱉는 거는 뭐 그것도 수도 없이 했는데 그것도 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슈퍼 가서 뭐 과자를 사거나 아니면 새콤달콤 이런 걸 샀을 때 이제 그거를 차에 타고 그거를 까먹으면 그거는 아직 이제 차량 밖으로는 던지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뭐 쓰레기 던지기라든가 침 뱉기라든가 이거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성현이가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 제가 뭐 정확히 말은 안 하니까 모르지만 편해져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그런 거는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50% 이상 줄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했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성현이 너무 이제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아침에 침대에 가서 씨름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일어나기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간간히 뭐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손잡고 일어나자 그러면은 선생님 손잡고 화장실 가서 씻는 빈도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앉아서 일어나기 싫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싫고 귀찮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버티기라고 보면 되죠. 그것도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챌린지 다니면서 자기가 너무 이제 가기가 싫으면 버티는 게 훨씬 안 일어나고 힘주고 버티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스스로 일어난 날도 있고 또 손잡고 일어난 날 밀려서 간 날 있지만 그게 조금씩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거 그게 보였다는 그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많이 놀랐죠. 기쁘고 박수도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도전 행동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사용한 방식을 가정에서 직접 이렇게 활용해 보았을 때는 복지관 쌤이랑 이제 소통을 좀 자주 해요. 뭐 성현이가 워낙 안 움직이니까 산에 갔을 때는 이제 카톡으로 찍어도 보여주시고 쿠키 만들었을 때는 또 찍어도 보여주시고 선생님도 이제 복지관에서 이렇게 이제 강화판을 이용해서 했다. 성현이가 워낙 강화물이 많지 않은 강화되는 그런 건수가 많지 않은 친구라서 이제 되게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게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핸드폰, 갤럭시 탭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성현이가 너무 안 일어나서 이제 선생님이 쓰시는 거, 그 강화판 이제 프링글스 수행하면 프링글스 먹고 또 수행하면 프링글스 먹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선생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성현이 이제 꼬북집으로 복지관에서 쓰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몇 번 먹혔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성현이가 요즘 들어서 조금 예전보다는 일어나는 게 좀 수월해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거 안 쓰고 좀 기다리면 손잡고 일어나기도 하니까 요즘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아이고 복지관에서 하는 만큼 저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챌린지 사업은 어쨌든 이 사업을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냥 재충전, 그냥 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3년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재충전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린지 사업은 재충전이다. 배터리 충전하듯이 만땅 충전해가지고 좀 더 뭐 평생교육원을 가든 대면 직업재활을 가든 고기를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린지 사업은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는 복지안처럼 큰 변화가 있는 도전행동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저조한 도전행동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챌린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 다음으로 이용자를 많이 보는 활동 지원사 이야기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 조원입니다. 이용자 처음 봤을 때 받은 생각은, 따뜻함을 베풀어주면서, 손을 잡고 오래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봤을 때 이용자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처음 봤을 때는 과연 우리 학생하고 많이 통해줄 수 있을까 통화가. 근데 현재로서는 너무나 소통이 서로 잘 되고 눈빛만 봐도 서로 같이 웃어주는 얼굴이 되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뿌듯합니다. 지금 챌린저 사업은 우리 발달 장애인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없어서 안 될 큰 활력소가 되고 이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활동 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복지관에서 연계를 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되었던 것들과 이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연계하였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연계하기 전에 담당자들의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먼저 다양한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신입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름센터에서 진행한 ICF 심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첫째, 규칙적인 시간표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루틴 만들어 앞으로 진행되는 활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동 토큰판을 활용하여 이동을 촉진하고 이동 거부 행동을 감소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록을 통해 이용자의 도전 행동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넷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BA 및 긍정행동 지원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도전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BA 자문입니다. 2020년도엔 상하반기에 걸쳐 2번의 자문에 참석하였습니다. ABA 자문을 통해 첫째, 이용자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자문받았으며 둘째, 도전행동 발현의 기능 분석에 관하여 도전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체 행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록이 이용자의 도전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며
해당 기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만 도전 행동을 다른 긍정적인 대체 행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다양한 궁금증을 자문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ABA 자문에 참석하면서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 다양한 부분에서 연계를 하였고 복지관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용자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는 복지관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용자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처음에 시도된 것은 이동 토큰판입니다. 이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복지관에서 귀가한 후 집 앞에서 이동을 거부하는 행동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도 이용자의 이동 촉진을 위해 보호자에게 수시로 이동 토큰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자가 이동 토큰판 제작을 요청하면서 가정에 맞게끔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이용자의 이동 거부 행동이 제일 심한 아침 시간대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으며 가정에서는 프링글스 과자보다 더 선호하는 꼬북칩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동 토큰판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수월해졌으나 이용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활동 지원사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등의 행동이 관찰되면서부터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연계한 부분은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시간표를 활용하여 그날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 미리 제시하였고 그날 과제를 모두 수행했을 시에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강화물을 제공했습니다. 이용자가 강화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이동 거부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가정에서도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도 기존에 사용되었던 규칙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금요일에 보호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이용자는 보호자와 함께 금요일에 진행되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하였으나 보호자 일이 끝난 후에 진행되는 예배에 이용자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호자만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활동이 수행되지 못할수록 귀가 후 집 밖에서 이동을 거부하는 행동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한 이후에는 금요일에 보호자가 집에 오기 전 집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금요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규칙을 지켰을 시에는 보호자가 힘들더라도 이용자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규칙이 꾸준히 지켜지자 금요일에는 들어가 있는 날이 늘어났고 점차 다른 날에도 들어가는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는 귀가 후에 바로 들어가는 날도 생겼고 힘을 주면서 이동 거부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정과 복지관에서 연계가 활성화되자 이용자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을 담지는 못하였지만 복지관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 오고 챌린지실에 들어가지 않은 채 사무실, 부모 대기실, 복도 등에서 이동 거부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지관 밖에서도 이동 거부가 강하게 관찰되어 폭염인 날씨 속에서도 이동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부터 챌린지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후 가정과 연계가 진행되면서부터는 더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주도적 요리 활동부터 시작하여 체육 활동으로 진행한 줄넘기, 등산, 복지관에서 진행한 쇼핑백 관련 작업 활동, 9월부터 시작한 베이킹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비해 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진행 방향입니다. 먼저 지금보다 가정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귀가 후 발생하는 도전 행동을 서로 공유하며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부모 교육 등을 진행하여 보호자들이 준 전문가 수준에서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며 챌린지 사업이 끝난 후에도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 행동에 과거처럼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A씨에게 가장 시급한 도정행동인 이동 거부가 감소함에 따라 부각된 다른 도정행동에 대해 기능을 분석하여 개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초 코로나19로 인해 제공되지 못한 다양한 활동 등에 대해서도 2021년도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보호자 인터뷰에는 담지 못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관 이 사업을 하시는 어떤 뭐 선생님들도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그에 대한 어떤 좀 뭐 보호자랄까 이제 저희들 부모들하고 예 어떤 좀 심도 깊은 얘기랄까 그런 부분은 이게 우리 사업 중간에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안 하는데 그래요? 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랑 해갖고 집에서 소통을 잘 안 해서 몇 번 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상으로 에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안 대체 의사소통 지원 영역에 대해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